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 첫 번째 글자는 이것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글자 자체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특히 두 번째 글자의 경우는 역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글쎄요. 네. 혹시 중국어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또 많이 보셨겠지만 네. 평소에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두 글자에 많은 의미가 역사적 사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 글자를 오늘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자, 이 글자는 일단 우리가 역참으로 읽습니다. 공공의 기별, 역마, 역원 등 여행 체계를 합쳐서 이르는 말 해서 역이란 말도 있고요. 참이란 말도 있고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원이라는 말도 세 글자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와 채, 우체와 관련해서도 이 역참과의 관련성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역과 참에 대한 글자 설명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역자입니다. 좀 허무하게도 준3급의 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이라는 말은 따로 우리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역이라고 훈과 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설문해자에서는 말을 두는 곳이다. 그 다음에 말의 뜻을 따르고 옆에 있는 이 글자는 뭐 고도 되고 택도 되지만 엿볼 역으로 본다면 이 역은 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갈아타고 공문을 주로 전달하는 곳이다. 숙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말 마자가 당연히 뜻이 되고 옆에 있는 것은 음으로 보아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이 역자의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눈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엿보다의 뜻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설문해자처럼 이것은 그냥 발음 요소로 보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고요. 허신의 설문해자에 더더욱 아주 자세한 상세한 줄을 단 단옥제의 설문해자 주에 보면 전이라는 글자도 나오고요. 전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잘 쓰지 않지만 급할 거자 이것도 역과 비슷합니다. 거자라는 것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선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역자가 여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사람과 말이 동시에 출발해서 지친 사람과 말을 여기서 갈아타고 그렇죠?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숙박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물건을 전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 언을 넣으면 이게 번역할 역이 된다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죠. 왜냐하면 A 언어에서 B 언어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기능, 릴레이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모택자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게 엿볼 역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여기서 잠깐 머물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역자에 있는 이 오른쪽 글자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석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구성 요소로 된 글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릴 택자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잘 살펴보고 손으로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릴 택자도 이렇게 있다. 풀석자의 옆에 있는 글자는 짐승의 발자국을 뜻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역자에 대한 설명은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역마을 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참자는 역시 역자가 들어가는 걸로 보아 예전부터 역과 참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과 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법령 혹은 규정에 대해서는 시대와 그리고 국가별로 왕조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역마을 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만들어진 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문해자와 주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강의자전에 보면 이 역마을 참자가 참이라는 발음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올해 글자죠.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글자는 원래는 점괘를 얘기하는 점자입니다. 그렇죠? 이 갑골문이 갈라진 모양을 그죠? 말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점괘를 말로 이야기해서 풀어낸다의 뜻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언가 이것은 막대를 꽂은 것 같죠. 어디에다가 탁 꽂아 놓은 어떤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점유하다, 점령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그것이 음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점이나 참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설립자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어디에 서 있다. 그러니까 한참 달리다가 역참에 와서 또 오랫동안 쉬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이제 달려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역마을 참자의 이 글자도 어느 정도는 풀이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편해에 보아도 앉거나 서 있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랫동안 우뚝 서 있다라고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자가 되었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참이라는 말을 그 영어의 스테이션에 번역할 때 참이라는 것을 쓰지 않고 역이라는 것을 썼는데 유독 중국에서는 역이라는 것을 오히려 좀 버리고 이 참이라는 것을 뭐 북경역, 상해역 할 때 혹은 뭐 버스 정류장에서도 이 참이라는 것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와 일본에서는 역 혹은 일본에서 에키로 쓰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 참을 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짠이라는 뜻에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뚝 서 있다, 하나는 역의 뜻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 글자는 준 3급의 역자고요. 총 23획입니다. 당연히 말 맞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역마을 참입니다. 설립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10획이 됩니다. 23획이고요. 역과 참은 뭐 물론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대의 의미에서는 둘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알아봤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역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역참이란 말, 표준 국어 대사전에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문은 없었고요. 역사적인 용어로서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조선시대에 있던 공공의 기별이다. 뭐 기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뭐 소식을 붙인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뭐 이건 그 붙일 기자 어디에 기생하는 거지만 누구한테 이렇게 의지해서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고요. 별은 그렇죠? 평소와 다른 소식이 있을 때 그런 것을 기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글자도 상당히 재밌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 기별이다. 역마, 역원 등 여행 체계를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대개 25리마다 1참을 두고 50리마다 1원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원이 조금 더 큰 규모의 숙소일 것 같고요. 참이 조금 더 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숙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원대, 고려 후기 원대의 모든 문서가 열흘 이내로 도착하도록 관련 국가의 역참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우리나라도 이 기준에 따라 정비되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고려 후기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몽골족이 지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역 혹은 참, 특히 참이라는 말은 원나라 때 들어온 어떤 제도로 보입니다. 원의 대제국이 유럽까지를 통솔을 할 때 중요한 어떤 방법, 수단 중에 하나는 효율적인 통신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역참 제도를 주로 활용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와 중국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파발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파발은 문서를 위주로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 운송, 숙박 등 종합적인 개념은 역참이었고 파발은 문서만 전달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했기 때문에 파발이 역참보다는 그 범위가 좀 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발도 상당히 한자가 특이하게 생겼죠. 파발마 이런 말도 표현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역참에 대해 다시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참이란 말을 조선왕조실록에 찾아보았더니 원문이 35군데 검색이 되었고요. 참고로 역참이 아닌 참역이라고 검색을 해도 비슷하게 37건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역과 참과 역이 특히 적어도 조선시대에서는 크게 구별 없이 사용되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과 참을 세세하게 구분하려는 뭐 단옥제의 설문례자 주 같은 경우는 있지만 지금은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뉴스를 보겠습니다. 1931년 조선일보 1면입니다. 뭐 여러 가지 봉화대란 말도 있고요. 역참이 있어서 파발마라는 말도 있네요. 산엽 사이로 뛰는 요해로 되었거니 뭐 있습니다. 1993년 경향신문을 보실까요? 네. 이제 우체라는 말부터 현대화한 소리가 잤다. 우체국, 우체라는 표현을 조금 현대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역말 우, 역말 체자로 인마가 역참마다 릴레이식으로 편지를 전달하던 시절의 용어라는 것이다. 그들 전달꾼을 옛날엔 전체 또는 전체부라고 했다. 우부나 체부라고도 불렀다. 이 부분도 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나 체나 똑같은 뜻의 글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마침 역참에 대해 설명을 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일부분을 그대로 읽어보았습니다. 자, 역참이란 말 한중일 삼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첫 번째 중국입니다. 역시 중국에서도 이짠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물론 역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혹은 즈이라는 거 있었는데 즈이 역시 이 말 마자가 옆에 있고요. 이 이제 어조사 야자지만 이게 마음껏 달리다의 뜻인데 여기서 보면 이 즈가 달릴 치자지만 역마가 A에서 B로 향하는 그런 달리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객사관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손님을 접대하고 묵게 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이나 역이나 참이나 뒤에 말씀드릴 이 원자도 사실 비슷한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객사관자 같은 경우는 외교사절이 집무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관이라고 불렸는데요. 요즘엔 여관이라는 표현도 있죠. 지금은 뭐 여관이 좀 등급이 낮은 그런 우리 숙박업소를 뜻하지만 중국도 그렇고요. 일본에서만큼은 료칸이라고 얘기하면 고급 옛날 방식의 숙소를 얘기하죠. 실제로 이 여자도 보면 깃발, 나붓길에 언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군대가 여기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추가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역참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에키땅이라는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만 자주 쓰이진 않고요. 특히 영어의 스테이션, 뭐 서울역, 뭐 부산역 해당하는 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역을 선택했고 일본도 에키라는 표현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역이라는 표현이 한중일 삼국이 다 글자가 다릅니다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일본과는 달리 이 참이라는 것을 오히려 선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뜻이 되고요. 역참이란 표현은 오히려 일본에서는 이렇게 숙소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영어로 보면 뭐 a post town이라든가 a relay station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relay라는 거는 A에서 B로 전달하는 그런 역을 이야기하겠죠. 재미있는 거는 이 station이라는 말의 영어 어원이 중국어의 참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참이라는 것이 stand, 그러니까 우뚝 서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테이션 자체가 stand, 제자리에서 우뚝 서다라는 표현에서 서 있다
정적인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다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이 중국어의 참이 스테이션과는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거기까지 따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 KBS의 역사 실험, 뭐 조선의 통신 시스템 역참 몽골의 유산인가라는 표현에서 참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관원의 그 등급의 관품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부릴 수 있는 말의 종류와 그 말의 수, 필에 몇 필까지 쓸 수 있는지가 달랐다.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패라는 게 우리 사실은 암행어사 할 때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마필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부터 여러 개의 말이 그려 있을수록 등급이 높고 많은 말을 한 번에 부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역의 수가 대략 504개 정도가 될 정도였다라는 설명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한양에서 청교 역참까지 약 200리가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게 역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매 역마다 서진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역에서 쉬어가거나 말을 바꿔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숙박을 하는 일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발이라는 것은 변경의 군사 정세를 중앙에 신속히 전달하고 중앙의 시달사항을 변경에 전달하기 위해 변경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요충지 혹은 이 변두리를 얘기하죠. 국경지역 설치한 특수 통신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발은 문서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역참은 문서 전달을 포함하여 관원의 숙소까지 말을 갈아타는 곳까지 포함하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의 마릿수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총 한 마리에서 10마리까지도 있었다. 저는 한 5마리까지는 본 것 같은데 10마리까지 부릴 수 있는 등급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참이라고 하면 아까 국어사전 설명 외에도요. 역참을 통해 전달하는 공문서는 대부분 교지, 그러니까 왕의 전달 사항이었다. 인사 이동 등 왕명을 전달하거나 변방의 적을 대비하는 명령 등 급박한 군사 정보 전달. 그렇죠. 이랬을 때 역참을 이용했겠죠.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명나라 일본과의 외교 문서 전달도 역참을 이용했다. 그리고 역참은 사신들의 접대와 숙박을 해결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관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관 같은 경우는 명나라 등에서 사신이 왔을 때 사용했던 것이니까요. 역은 30리마다 대략 15km죠.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약 500여 개의 역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죠. 자, 그 다음 추가 설명 보겠습니다. 우와 채가 있습니다. 우체국, 우체부라고 얘기했는데 우 같은 경우는 걸어서 가는 것, 말을 타면 체부라고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체부, 집배원 등의 말이 있었는데 이것을 아까 경향신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현대적으로 좀 말을 다시 만들자라는 움직임도 있었죠. 우와 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재밌는 거는 이 우라는 글자입니다. 이 변방 숫자가 그렇죠? 완쪽에 있으면 이게 그렇죠? 언덕 부자죠. 그래서 변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변방에 있는 상황을 마을 혹은 성에 있는 것을 변방에 전달하는 것이 우라고 그 역참의 뭐 중요한 기능이기도 했는데 여기에 또 오른쪽에 이렇게 고읍자가 있는 거 봐서는 이거는 변방과 변방 혹은 마을과 마을을 이어준다라는 뜻의 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자 같은 경우는 더 재밌는데요. 이게 뿔범 사자입니다. 안쪽에 있는 아주 범호자와 비슷한 이 글자가 뿔범 사자인데 묻과 땅과 그 물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뿔이 달린 전설상의 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그렇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뿔범을 생각해 본다면 왜
이 갈릴체, 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이 체자가 우체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마패 설명을 드렸었는데 암행어사는 당화관이었지만 마패는 당상관의 특혜를 주었다. 그리고 육모방망이는 포조들이 들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거를 가질 수 없는 역졸, 역에서 일하는 포졸은 아니고 역에서 일하는 좀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동원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포졸들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 고증으로 봤을 때 좀 불가능한 부분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암행어사도 상당히 재미있는 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역참이라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형태는 다르지만 이짠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똑같습니다. 옛날 시절에 그렇죠 문서, 관원의 왕래, 운수 등 도중에 잠시 쉬어가는 숙박하는 곳 여점이라고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호전에 이미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역참이란 말이 예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계속해서 이제 추가 사항 보겠습니다. 이제 해설본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어에 에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회자도 코토방크에는 인용이 되어 있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과 전을 구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선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 한어 대사전에 이 참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로는 짠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곧게 서다, 우뚝 서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발을 이렇게 딱 지탱한 상태로 몸을 곧게 펴서 우뚝 서 있는 모양을 나타낸다. 그리고 진행 중에 멈추는 것이다. 정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2번 뜻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딱 멈춰서 우뚝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가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스테이션. 그래서 역의 뜻이 된 것입니다. 자, 가장 재미있는 건 빨간 부분으로 제 표시한 3번입니다. 몽고어의 음역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글자가 설문회자에 있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원나라 시기에 외래에서 들어온 글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신 음역이기 때문에 몽고어로는 이것이 짠이나 참이나 비슷한 뜻의 발음으로 있었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몽골 사람들이 말을 갈아타거나 숙박을 하는 문서를 전달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비슷한 음으로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고어의 음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이란 글자는 원래 몽고어였다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고대에 마실 것을 두는 어떤 용구다라는 말이 있는 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중에는 새참이다, 한참 동안이다 할 때 이 참자를 우리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국어원에서는 인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한참 할 때 참자를 이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일부 학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한 끼 식사 아니면 잠깐 서서 먹는 정도의 끼니 아니면 간식 정도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에 새참이나 한참이란 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울러 원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라는 말도 아까 계속 나오죠. 역원이다 했는데 원이 조금 더 오심리였으니까 꽤나 더 규모가 컸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관원이 공무로 다닐 때 숙식을 제공하던 곳, 그러니까 이것은 역참보다는 관원이 공무로 출장 다닐 때 쓰던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시설이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태원, 서울에 있죠. 인덕원, 경기에 있죠. 조치원, 충남에 있습니다. 미원면은 충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계원, 그다음에 장호원, 사리원, 이건 북한에 지금 현재 있네요. 황해북도에. 이런 것 같은 원 같은 경우는 원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원자가 예전에 이런 그 역참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숙소가 있던 어떤 그런 지역의 명칭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조선시대의 4대 원으로 불리죠. 홍제원 같은 경우는 중국 사신들이 서울 성안에 들어오기 전에 임시로 묵던 공관이었다.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다 할 때 이 홍제라는 말도 이 원에서 왔다 라는 설명이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역참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기능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이라는 건 사실은 중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 담장에 둘러져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집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관직명으로도 되고요. 중요한 정부 기관, 예를 들어서 국무원, 법원 등 할 때도 이 원자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예전에 관직명이나 관청의 이름에 쓰였기 때문이죠. 사방이 그 담장으로 둘러싸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물을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사신을 접대하거나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 숙박했던 곳을 일컫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참보다는 시설이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00번째 시간에는 역, 마을, 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역과 참에 구분하지 않고 왜 역은 역이라고 얘기하는지, 참은 어째서 몽골에서 왔고 원나라 때 주로 우리나라와 중국에 영향을 주었는지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 두 글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그렇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어떤 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다가 마패, 암행어사, 그다음에 원까지 오게 되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단어와 글자를 살펴보면서 많은 부분을 개인적으로 습득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제가 느꼈던 이 느낌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 역참에 대한 설명을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